자, 기록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녹음하겠습니다. 자, 녹화하겠습니다. 자, 영어 1 교과서, 능률 교과서입니다. 요번에 풍동고등학교 시험범인 것 같아요. 자, 요거 동영상으로 본문 1, 본문 2 정도 강의를 하겠습니다. 많으면 본문 3까지 하나씩 끊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주는 하이스쿨 스튜던트. 쉬워요. 내용이 되게. 고등학생인 윤주는 어딜 갔어요? 여기를 갔습니다. 한국에 미술 전시회를 간 겁니다. 그죠? 아트하면 예술이란 뜻도 있지만 미술이란 뜻이 보통 기본입니다. 그래서 미술 또는 미술 예술 또는 여기서 미술 전시회. 전시회 하면은 이런 단어도 쓰기도 해요. 이그지비트가 뭐뭇을 전시하다. 동사도 있지만 전시회라는 뜻도 존재합니다. 아트쇼.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쓰죠. 무슨 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란 단어도 많이 쓰죠. 아트 디스플레이. 다 전시회를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아트 페어. 그죠? 이것도 전시회, 박람회 뭐 이런 거죠. 그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갔다 왔으니까 이제 갔다 온 방문에 관해서 글을 썼나 보죠. 그녀의 경험에 대한 보고서를 썼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반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의 경험에 관한 보고서를 썼습니다. 자, 이제 윤주가 쓴 글입니다. 지난주에 나는 방문했어요. visit,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The exhibition, an exhibition of artwork, 예술 전시회, 그죠? 미술품과 그 다음에 고대 골동품입니다. ancient item 하면 뭐와 뭐의 전시회입니까? 그렇죠. 미술품 그리고 골동품 전시회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전시회가 어떤 전시회, 어떤 미술품이나 골동품이냐면 선정된, 선택된, 선별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단어로 보면 chosen 이런 거죠. 선택된. 어디로부터 선택된 겁니까? 바로 간송 미술관 소장품으로부터 선정된. 여기 이제 소장품이 있으면 그걸 다 전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중에 어떤 특별한 기간을 맞아서 거기에 테마에 맞는 작품을 선별해서 그걸 갖다가 전시회를 개최해서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관 그 소장품, 간송미술관이던 그 소장품에 선별된 이런 전시회, 미술품과 골동품 전시회. 이해되시겠죠? 명사 다음에 과거 분사 나온 거죠. 그죠? 선별된 거니까. 자, 그 전시회는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자, 뭘 포함하고 있었습니까? 그 전시회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사람에 관한 정보입니다. 주격관계 대명사 나왔네요. 모은 사람이에요. 그죠? 뭘 모았습니까? 모든 예술품을 모은 겁니다. 그죠? 자, 어디에? 거기에 전시된 그 모든 미술품을 갖다가 모은 그 사람에 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주격관계 대명사 대수로 바꿨을 수 있고 생략은 안 되겠고요. 그죠? 여긴 역시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 나와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그죠? 분사 구문이 아니라 분사구, 과거분사구가 나와 있는 거죠. 자, 수동관계이기 때문에 역시 과거분사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너무 쉽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영필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전영필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또 뭘로 잘 알려져 있습니까? 그는 더 유명합니다. 모모로 비논바이 하면 모모로 더 모못에 의해 더 유명하다는 겁니다. 팬네임 하면 필명입니다. 필명. 보통 우리가 어떻게 써요? 선생님 동반이어서 했죠. 그죠? 수도님. 이 단어 했잖아요. 바로 동반이어가 내신에 나오죠. 그죠? 동반이어. 그죠? 필명, 가명 뭐 이런 거죠. 가명이라고 할 때는 assumed name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좀 이런 이상한 단어도 있었잖아요. alias 뭐 이런 단어도 있었잖아요. 그죠? 어디에? 선생님 동반이어에. 그러니까 동반이어가 내신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는 오히려 전영필이라는 이름보다는 그의 이름 필명 간송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 기상이지만 그죠? 선생님의 모는요. 선생님의 수강기호는 마스터 카이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상쌤보다는 카이쌤으로 더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요게 리얼 네임이고 요게 수도님 또는 펜네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 간송미술관이라는 곳은 근데 가볼만 합니다. 광화문 쪽에 있는데 되게 고즈넉하고 아름다워요. 거기 주변 환경도 들어가 보면 정말 여유롭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화문이라는 곳이 또 은근히 근처에 볼 게 많아요. 거기 삼청동도 있고 되게 길이 예쁩니다. 그 강남만 이런 데 번화가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청와대도 있고 경복궁도 있고 그죠? 덕수궁도 있고 그 주변에 고즈넉한 역사가 녹아 있는 또 서촌이나 북촌도 요즘에 한참 뜨죠. 그래서 한옥마을도 있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올 요번 그 주말에 좀 갈 데가 잘 없다. 그럼 간송미술관 한번 추천해 줍니다. 한번 가서 잠깐 나들이 할 만해요. 근데 간송이 항상 내가 알고 있기로 전시회를 여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관 문을 항상 여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이제 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간송 미술관을 조사해 보면 되겠죠? 핸드폰 인터넷으로 꼭 한번 추천합니다. 뭐 어떤 내용이든지 가서 거기 아름 예쁜 찻집도 있어요. 정원처럼 숲처럼 돼 있는데 거기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재밌습니다. 자, 어쨌든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그는 태어났습니다.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1906년에 부잣집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기 인투 쓴 거 잘 보세요. 어디 집안에서 태어나다 할 때 뒤에 집안이 나오는 겁니다. be born in 다음에는 장소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집단이 아니라 집안, 어디 가문 이런 걸 알 때 into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be born into. 아주 부자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이십니까? 어떻게 여기서 태어났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죠? 어디에? 여기서 살았습니다. 제피니우스. 뭘 통해서 살았냐면 일본 강점기죠. 이게 점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점한 거죠. 어디에? 한국의 일본 일제라고 그러죠. 일본 강점기에 살았습니다. 자, 24살의 나이에 그는 인헤리티가 물려받다죠. 그죠? 상속받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 써도 돼요. succeed. 성공하다 말고 succeed in은 성공하다지만 succeed to는 뭐예요? 뒤를 잇다 물려받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 단어 써도 돼요. come into. 이것도 물려받다예요. come into. 얘네는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inherit는 타동사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는 거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겁니다. 매시브 하면 거대한 거죠. enormous, tremendous. 안 써도 될 겁니다. 동의어 아니어에 다 있어요. 그죠? tremendous. 요즘 선생님이 단어가 정말 안 써져요. 어쩔 수 없죠. 또 열심히 노력해야죠. immense. 그죠? 거대한. 그러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fortune. 재산하면요. 이렇게 써도 돼요. riches. 그죠? wealth. 부를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커다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재산할 때 이런 단어도 있죠. property. 속성이란 뜻도 있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죠? 이런 단어 모르면 안 돼요. 재산이란 뜻으로 asset이란 뜻도 있어요. 이런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처음으로 별표 문장이 나왔네요. 별표 문장은 뭐예요? 구조. 문장 구조 조심해라. 자, 봅시다. 주의 깊게 생각한. 그죠? 생각한 후에 뭐를 주의 깊게 생각해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What he could do. 그죠? 그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주 곰곰이 생각한 후에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접속사로 보고서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He was 뭐 이런 거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걸 분사구문에서 어떻게 또는 그렇게 그냥 분사구문이나 접속 이렇게 복잡하게 보지 않고 뭘로 볼 수 있냐면 이거를 전치사로 볼 수 있어요. 전치사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ing 나와야죠.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ing. 이해되겠죠? 뭐 분사구문이어가지고 원래는 이런 거였는데 after 그죠? he 그 다음에 carefully 그 다음에 thought 원래 이런 구문이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after 지워, he 지워 이게 뭐가 돼? carefully thinking 이렇게 되는데 이해되겠죠? 근데 after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우지 않았다. 분사구문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접속사 안 주는 경우 있잖아. 그렇게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접속사로 봐서 그냥 전치사 다음에 ing 이래부터 되겠습니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죠? 무엇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어쨌든 의문대명사 또는 관계대명사 뒤에 두의 목적어가 없죠. 여기 이렇게 그죠? 비어있죠. 뭔가가 대명사니까 앞으로 나아갔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한 후에 그는 결정했습니다. 그죠? decide to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막대한 재산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의
문화적 유산이죠. 그죠? 문화 유산을 갖다가 헤리티지라고 그러죠. 그죠? 인헤리턴스 하면 그냥 물려받은 거. 그죠? 근데 문화적 유산이라고 할 때는 보통 이런 걸 쓰고 아까 인헤리트 있었잖아요.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잖아요. 요거의 명사형 인헤리턴스 하면 어떤 상속받은 재산 같은 거. 그죠? 이것도 유산은 유산이에요. 알겠죠? 참고로 알아두시고. 문화적 유산 이거 쓴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 이런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누구로부터? from the 재팬 일본인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기로 큰 마음을 먹은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시면 이런 사람이 숨은 애국자죠. 자, 이러한 그 결정은요, 크게 영향받았습니다. influenced. 그죠? 영향받았다는 겁니다. affected. 영향을 받았죠.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까? affected. 그죠? 입니다. 아, 나 왜 이러지? 이런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affect가. 이거죠. 그죠? affected. 됐죠? 자,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의 멘토. 오세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세창에 의해서. Who was independence activist? 그는 어떤 거예요? 독립활동가였던 오세창이라는 멘토가 있었나 봐요. 정신적 멘토가. 그리고 그는요, and he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리고 그는 독립활동가였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had been insight,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고 있네요. 그는 독립활동가였으며,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뭘 가지고 있었던?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주 예리한, 날카로운, 알겠죠? 통찰력, 샤프 같은 거예요. 아주 예리한, 날카로운, 샤프. 알겠죠?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한국 미술에 관해서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통찰력이 있었던 그의 멘토, 스승이자 멘토인가 보죠. 오세창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또 별표가 하나 나왔네요. 뭔지 한번 가봅시다. 오의 지도와 그 자신의 확신,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밀리프 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 자신의 믿음, 확신. 물론 이거 유죄 편결이라는 뜻도 있어요. 컨빅션 하면. 그죠? 판단, 편결, 저지먼트의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확신. 알겠죠? 확신. 자신도 확신이 된 거죠. 간송은요. 자, 여기는 왜 별표였을까? 여기 때문에 그러죠. 여기 때문에. to 다음에 ing가 나온 거 보니까 얘가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 뭐다? 그렇지. 전치사의 to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간송은 devote A to B. 그의 대부분의 재산을 뭐에다 바친 겁니까? acquiring. 그 고서적을 확보하는 것에 바쳤습니다. A를 B에 바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A를 B에 전념하다. 그죠? A를 B에 바치다 전념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재산의 대부분을 바쳤습니다. 그의 고서적이나 그림이나 다른 예술 작품을 확보하는 것에, 그죠? acquiring, 얻는 것, 얻다, 확보하다 이런 거죠. 이런 것에 그의 재산을 바쳤습니다. 구매하는 것에 재산을 바친 거죠. 이런 걸 보관하는 것에. 자, 계속 한번 가봅시다. devote A to B 할 때 to가 무슨 to다? 전치사의 to다. 잊지 마라. 이거는 어디에도 많이 나와요.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죠. 그죠? devote A to B, dedicate A to B, 그 다음에 commit A to B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는 여겼습니다. 뭐라고 여겼냐면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런 아이템들을 뭐의 자부심으로 그 국가의 이러한 물건들을 그 국가의 자존심 이런 것으로 간주했고 A를 B로서 간주하다. 목적보어로 뭐가 나온 거예요? 명사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목적어로서 명사가 목적보어로서 나온 거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자,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여겼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대대아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가야겠죠.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대대아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것들이 대표한다. 뭘 대표한다? 국가의 정신을 대표한다. 여기서는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이 하나 있죠? 이 대의가 가리키는 게 뭘 얘기하냐 이겁니다. 이건 뭐겠어요? 이런 아이템들이죠. 방금 얘기한 이런 아이템은 뭐예요? 오래된 책들과 그림과 다른 예술 작품들. 그죠? 이런 것들 일제가 빼앗아 가고자 하고 있는 우리의 미술품.
이것들이 대표한다, 나타낸다, 상징한다. 대나상이라고 그러죠. 대표하다, 나타낸다, 상징한다. stand for, symbolize. 알겠죠? 이런 것을 한다고 symbolize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의 뭐가 없었더라면, 그렇죠? 그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그것들은 파괴되거나 해로 반출되었을 텐데 이런 거죠. 이것이 없었더라면 without his actions. 이거 왜 별표가 두 개입니까? 유명한 without 구문이죠. 그죠? without 다음에 but포나 without. 얘네들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얘네들은 if, 그죠? it 뭐로 바꿀 수 있어요? were not for로 바꿀 수도 있고 뭐뭇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또는 어떻게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if it had not been for 뭐뭇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뭘로 결정합니까? 이 A가 없었더라면 그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했을 때 그죠? 뭘로 결정해요? 둘 중에 어느 쪽으로 와야 됩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요건 아무리 봐도 여기를 아무리 봐도 결론이 안 나죠. 어디? 뒤쪽을 봐야죠. 특히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밑줄 쳐주는데 여기를 봐야죠. would, have, pp. 이게 뭐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 표현이잖아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플러스 pp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쪽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와야 된다? 그렇죠? 이쪽이 아니라 어떻게? 얘는 이쪽으로 와야 된다. 뭘 보고 판단한다? 여기를 보고 판단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것들은 파괴됐었을 것이고 과거에 해외로 반출됐었을 텐데 가져가졌을 텐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if it had not been for his actio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if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생략될 수 있는 전향적인 구문이죠. if가 생략된다면 had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동사가 도치가 돼서 그래서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되는 겁니다. had it not been for A. A가 없었더라면 됐죠? if가 생략되는지 아니면 if가 생략되지 않았는지 그거 볼 수 있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중요한 거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얘기했고 아마 중학교 때도 이거 비슷한 거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정법 과거 표현 과거냐 과거 완료냐 without 구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됐죠? without은 법보로 바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이쪽 계열이나 이쪽 계열로 갈 수 있는데 이쪽을 보고 판단해라. 가정법 과거 표현이다. 됐죠? 자, 본문 2는 한번 끝났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끝났다 갈게요. 짧게 그래야 듣기도 더 좋은 것 같아요.